효소가 적혈구 항원을 어떻게 바꿀까요? 이게 사실 혈액은행 업무의 진짜 핵심 중 하나거든요. 안전한 수혈을 위해서 항체랑 항원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첫걸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과정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단백 분해 효소라는 건데요. 혈액은행에서 주로 쓰는 피신이나 파파인 같은 효소들 있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적혈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싹둑 잘라내는 가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작용이 항체가 항원에 딱 달라붙는 그 방식을 바꾸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가 작용하면요, 결과는 딱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항원항체 반응이 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약해지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죠.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의 로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화되는 그룹에는 RH, 키드 같은 것들이 있고 약해지는 쪽에는 더피, MNS가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볼 부분, 바로 효소에는 영향을 안 받지만 임상적으로는 너무 중요한 캐리나 디에고 같은 시스템들입니다. 반응이 강해지는 걸 숲 정리하기에 비유하면 이해가 정말 쉬워요. 적혈구 표면이 막 우거진 숲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글라이코폴린 A 같은 아주 큰 당단백질 분자들이 막 키 큰 나무처럼 서 있는 거죠. 이때 단백분해 효소가 나타나서 이 나무들을 싹 베어내는 벌목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숲이 정리되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땅 가까이에 있던 RH 같은 다른 항원들이 확 드러나겠죠? 결과적으로 항체들이 이 항원들에 훨씬 쉽게 접근해서 더 강력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효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원들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비교를 위해서 효소 때문에 변하는 다른 주요 시스템들은 뭐가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키드 시스템인데요. 별명부터가 심상치 않죠? 지연된 위험. 왜 이런 별명이 붙었냐면 이 키드 항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환자 혈액 속에서 감지하기 힘들 정도로 역과가 뚝 떨어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혈 전 검사에서는 그냥 지나쳤다가 수혈 후에 항체가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다시 생기면서 아주 위험한 지연성 용혈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효소는 바로 이 키드 항원의 반응을 확 강화시켜서 숨어있는 항체를 더 쉽게 찾아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효소 때문에 항원이 파괴되는 대표적인 게 바로 더피 시스템입니다. 되게 흥미로운 게 이 더피 항원은 말라리아 방패막 같은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더피 당단백질이 특정 말라리아 기생충이 우리 세포로 들어오는 문, 그러니까 수용체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더피 항원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그 특정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효소의 공격에도 전혀 끄떡하지 않는,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중요도를 가진 시스템, 바로 켈 시스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 2가 켈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겁니다. K항원은요, 우리가 잘 아는 RH 시스템의 D항원, 바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면역원성이 강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K항원이 없는 사람이 K항원이 있는 피를 수혈받거나 하면 항체를 만들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혈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항원 중 하나입니다. 그럼 NTK 항체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한번 볼까요? 이 항체는 주로 IgG 형태라서 태반을 그냥 통과해버려요. 그리고 수혈이나 임신을 통해서 K항원에 노출되어야만 생기고요. 근데 일단 한번 생기면 이게 정말 심각한 용혈성 수혈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또 태아랑 신생아한테도 치명적인 용혈성 질환, 바로 HDFN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위험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NTK가 태아한테 영향을 주는 방식이 좀 독특하거든요. 다른 항체들은 보통 이미 다 만들어진 적혈구를 공격해서 깨부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NTK는 그게 아니라 아예 적혈구를 만드는 공장, 그러니까 골수 안에 있는 아주 어린 적혈구 정구세포를 직접 공격해요. 핵심은 뭐다? 적혈구 생산 자체를 멈춰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NTK로 인한 HDFN이 다른 경우보다 빌리루빈 수치는 오히려 낮은데도 빈혈은 훨씬 더 심각하고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정말 무섭죠? 켈 시스템에는 굉장히 드물지만 꼭 알아둬야 할 표현형들이 있어요. 하나는 켈덜,
K0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말 그대로 모든 켈 항원이 아예 없는 경우예요. 이런 분들은 NTQL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체를 만들 수 있고요. 반면에 맥클라우드 증후군은 좀 더 복잡한데요. 켈엑스라는 관련 항원이 없어서 켈 항원 발현 자체가 약해져요. 그러면서 유국적혈구라고 적혈구 표면이 막 뾰족뾰족하게 생긴 기형적혈구가 나타나고 만성 유가종증 같은 다른 질병이랑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켈 시스템에 이어서 효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시스템들을 마저 살펴볼게요. 바로 디에고 시스템과 콜튼 시스템입니다. 디아고 시스템 항원들은요, 적혈구의 아주 중요한 뼈대 단백질인 밴드3 위에 얹혀져 있어요. 이 시스템은 특히 동아시아나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에서 좀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항원이 있어서 인종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여기서도 기억해야 할 점은 디아고 항체락 시 켈처럼 심각한 태아 및 신생아 용혈성 질환 HDFN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콜튼 시스템의 특징이 한눈에 들어오죠? 코아 항원은 인구의 거의 99.9%,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빈도 항원이에요.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만약에 코아 항원이 없는 희귀한 사람이 이 항체를 만들게 되면 수혈받을 피를 찾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이 콜튼 시스템의 항체들 역시 심각한 HDFN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효소 때문에 반응이 더 세지기도 하고 아예 타괴되기도 하고 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 자체로 너무나도 중요한 혈액형 시스템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정말 복잡하죠. 이렇게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혈액형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모든 환자에게 안전한 수혈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혈액은행 전문가들이 매일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